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스쳐 지나간 것까지 다 이 속에 있어요. 그것이 저절로 생각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이제 기억이겠죠. 회상되고 이런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억이 안 나죠. 그러나 여기에 저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꺼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인드 컨트롤 단계, 최면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최면이라는 것은 먼저 시간에 얘기했듯이 히프노시스, 원래 이게 서양에서 연구될 때 이 현상이 보니까 잠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그러더라. 그래서 잠이 오게 하는 기술이구나. 힌노스라고 하는 건 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힌노시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냥 서양말로는, 우리말로는 이제 최면이지만 이것을 최면으로 번역을 했어요. 일본에서 했다고 그랬죠. 재촉할 최, 잠면. 그러니까 잠이 들게 한다. 예, 그런 뜻인데, 실제로 잠은 아닙니다. 많이 연구를 해봤더니 잠이 아니더라. 그렇게 이제 밝혀졌는데 수백 년이 걸렸어요. 한 200년이. 근데 이제 힌노스라는 말을 한 200년 동안 써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 지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 말을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소리를 많이 씁니다. 그 말고도 브레인 컨트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그 히프노시스라는 그 현상은 변화가 없습니다. 표현하는 말만 달랐지. 그래서 히프노시스, 잠재의식의 수준에 들어가려면 이완돼야 돼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편안해지고. 그래서 몸도 편안해서 잠이 오려면, 근데 멀쩡한 사람은 어떻게 잠들게 합니까? 근데 잠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술이 이제 히프노시스죠. 최면이요. 우리가 멀쩡히 활발하게 이게 활동하고 있는데 1, 2분 사이에 잠들게 하려면 그 원리를 이용해야 됩니다. 잠이 오는, 쉽게 피로해서 잠이 드는 감각기가 있어요. 5가지 감각기관 중에 시각이 제일 피로를 빨리 느낍니다. 후각도 피로하고, 냄새 많이 맡으면 냄새 안 나죠? 청각도 피곤하고 다 피곤하지만 그 시각이 가장 먼저 피곤해요. 가장 빨리. 우리가 무엇을 한번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피곤해서 눈이 감겨져요. 그렇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꺼풀이 필요한 단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눈이 감기는 단계, 몸이 이완되는 단계, 마음이 이완되는 단계를 거쳐서 잠재의식을 활성화시켜서 잠재의식 수준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요령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피로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그래서 최면 히프노시스에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어디를 쳐다보세요, 무엇을 응시하고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음악으로도 최면을 시킬 수가 있고, 어떤 냄새로도 최면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맛으로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사실 어렵고 희박해요. 그래서 눈을 빨리 들 수 있는 방법이 눈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첫째는 눈꺼풀이 필요한 단계를 유도하자. 눈이 피로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을 딱 쳐다보고 있으면서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몸을 지배합니다. 마음이 우리의 근육을 움직여서 몸을 지배하는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게 하려면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생각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생각만 하면 되냐?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내가 이걸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 하니까 움직인 거죠? 저절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의 10%는 내 명령을 받아서지만 나머지는 저절로. 저절로라면 잠재의식도 나니까 내가 일반 의식이 명령하지 않는 저절로 되는 그런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눈꺼풀이 필요한 단계는 주의 집중을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를 선택해서 앉아도 좋고 누워도 좋고 자세는 편안하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옷도 편안하게 입고, 그렇게 해서 다른 건 다 꺼야죠. 이제 전화도 끊고, 저도 이제 전화를 껐습니다만은 뭐 자명종 시계라든지 뭐 누가 노크를 손님하고도 약속을 하지 말아야 돼. 그건 또 등도 끄고, 아니면 약하게 이게 희미하게 이게 좀 조절하고, 너무나 밝으면 또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은 밝게 되지만 전체적인 조명이, 그래서 어떤 주의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물체를 응시한다고 그랬죠. 저는 제 사무실에 세 방면들, 앞에 양쪽 옆에는 검은 점을 그려가지고 붙여놨습니다. 나는 피곤할 때라든지 그럴 때는 의자를 젖히고 바로 최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피로할 때도 나는 피로하지 않다, 빨리 회복된다 라고는 암시를 하면 빨리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붙여놨어요. 의자에 앉아서 딱 쳐다보면 20도 상방에 보이도록 딱. 그러니까 하나의 물체를 응시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밝은 빛을 응시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라이터나 촛불이나 이런 걸 주로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뭐 어떤 검은 점을 그려놓거나, 아니면 뭐 문 손잡이를 쳐다봐도 되는 것이고, 어떤 한 점, 밝은 것이면 제일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불꽃 특히. 그래서 촛불이나 라이터불을 이제 저는 다른 사람 할 적에 이용을 하고, 나 혼자 할 때에 뭐 촛불 볼 수가 없으니까 촛불 켜놓고 봐도 돼요. 또 내 사무실에는 초도 갖다 놨습니다. 혹시 불 나갔을 때를 위해서도 갖다 놨지만 쓰기 위해서 갖다 놨어요. 여기 점을 쳐다보는 것이 좀 그러면 촛불 켜놓고 촛불 쳐다보면 되거든요. 그 앞에 테이블 위에 TV 스크린이 있고 그 위에다가 선반이 있고 그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자에 앉아서 뒤를 딱 이렇게 젖히면 20도 상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약간 두세 번 하고 기운을 쭉 뺀 뒤에 한 물체를 계속 한 3분 동안 눈도 깜빡이지 않고 응시하는 것입니다. 20도 상방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한 뒤에 조용히 심호흡을 하고, 심호흡은 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천천히 깊게 들이셨다가 내쉬면 됩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몇 번 든 뒤에 생각을 합니다. 생각으로 오는 겁니다. 뭐 어떤 제스처나 뭐 그 말 필요 없습니다. 생각, 마음으로. 소리를 내서 말해도 좋죠. 혼잣말처럼. 그냥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촛불을 쳐다본다. 그런다면 촛불을 보면 생각으로 나의 눈꺼풀은 무거워집니다. 아주 무거워진다. 너무너무 무거워집니다. 촛불을 응시할수록 나의 눈꺼풀이 너무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눈꺼풀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눈이 감깁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눈이 감깁니다. 뭐 감긴다, 좋습니다. 눈이 감긴다. 이제 그러면 실제로 눈이 감겨요. 이제 눈을 뜰 수가 없다. 깊은 잠재의식으로 들어간다. 또 그런 말을 이제 반복적으로, 눈이 감긴다. 이제 눈을 뜰 수가 없다.
깊은 잠재의식의 세계로 들어간다. 깊은 잠재의식의 세계로. 여기다가 이제 책에다는 이렇게 잠재의식의 세계로라고 썼지만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간다.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눈이 감겼습니다. 그렇게 하면 노련해질수록, 노련이라는 건 연습을 많이 한다 소리입니다. 연습을 많이 할수록 그 시간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눈이 피로하다, 눈이 감긴다, 10번 했다면 나중에는 탁 쳐다보면서 눈이 피로하다, 눈이 감긴다. 한 번만 해도 정말 피로해지고 눈이 감겨져요. 연습을 많이 하는 겁니다. 반복 횟수는 줄어듭니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언제나 눈은 감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3, 4분 걸릴 수도 있지만 연습이 되면 1분, 2분도 안 걸려요. 한 1분이면 그냥 눈이 감기게 됩니다. 저절로 눈이 감겨요. 눈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즉시 깊은 최면 속으로 릴렉스 나우, 릴렉스가 이제 릴렉스 준다는, 릴렉스 지금 즉시 릴렉스 해라 그 소리나, 잠재의식 속으로 그 소리나, 최면 속으로 그 소리나 같은 겁니다. 근데 반드시 now, 지금, 즉시 이 말을 꼭 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지금 즉시 들어가요. 최면 속으로 들어간다, 언제 들어간다고 말을 안 했잖아요. 근데 즉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조금 이따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말하는데 이루어지니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5분 후에 최면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으면 5분 후에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하고 있는데 5분 후 말은 뭐 어떤 경우에는 그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즉시 들어가는 것이 좋죠. 그래서 지금 즉시 또는 어떤 시간을 얘기해 준다 그 소리입니다. 즉시라는 말을 꼭 하지 않으면 즉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말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몸을 이완해야 돼요. 이제 눈이 감겼으면 몸도 이완하고 마음도 이완해서 그래야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니까 몸의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먼 곳부터, 발끝부터, 발끝이 제일 머니까 발끝부터 오른쪽 다리 발가락으로부터 엉덩이까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오른쪽 발가락이 이완된다, 근육이 풀어진다, 그 다음 뭐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를 거쳐서 엉덩이까지 모든 근육이 이완된다. 왼쪽도 역시 똑같이 생각으로,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걸 하려면 이 말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파랗게 쓰여진, 또 굵게 이렇게 쓰여진 글씨대로 요걸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읽어서 외워야 되죠. 외우지 않으면 눈을 감고서 생각해야 되는데 눈 감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눈 뜨고 책 읽을 수도 없잖아요. 처음에는 책 읽을 수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이유가 이걸 꼭 이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구나. 밝은 빛을 보니까 눈이 피로하다. 그래서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순서적으로 눈꺼풀이 무거워지면 눈이 감기고, 눈이 감기면 졸립고, 이러니까 그 순서대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도 이완시키고, 자, 발가락 끝에서 엉덩이까지,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배로 올라가서 가슴, 또 등, 그 다음에 얼굴, 그 다음에 이제 손발이 있겠죠. 손발, 오른쪽 손끝에서 어깨까지 모든 이제 몸이 다 이완됐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뻣뻣하던 발가락과 탱탱하던 근육들이 점차 늘어집니다. 느슨하게 돼요. 본인도 느껴요.
그 다음에 위와 배의 근육도 이완됩니다. 가슴의 근육이 이완됩니다. 호흡하는 근육이 이완됩니다. 이것도 하시고, 그러면 가슴도 이완되고, 흉식호흡, 복식호흡 그런데, 흉식호흡은 가슴으로 이렇게 흉식호흡이고, 복식호흡은 가슴을 움직이지 않고 배로, 배가 볼록볼록한 그렇게 웃는 걸 복식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으로 되는 것입니다. 흉식호흡이 아니고, 흉식호흡은 내가 의지적인 거고, 나머지 그냥 할 때는 복식호흡이 돼요. 우리 잘 때 호흡하는 걸 보세요. 가슴을 이러고 잡니까? 배가 불룩불룩하죠. 그래서 잠재의식 또는 이렇게 이완됐을 때는 복식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걸 느껴요. 그래서 심장 박동도 느려지고 호흡도 느려지고 등 근육이 이완된다. 어깨 근육도 이완된다. 목 근육도 이완된다. 그 다음에 어깨에서부터 오른쪽 손가락 끝까지, 오른쪽 손가락 끝에서부터 어깨까지, 오른쪽도 끝에서 어깨까지 이완된다. 점점 얼굴의 근육들도 이완된다. 릴렉스 나우. 즉시 깊은 최면 속으로. 그렇게 하면 정말로 무아 상태가 돼요. 아무 표정이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어도 어느 정도 이제 최면에 들어갔지만 깊은 최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또 이완해. 몸을 이완하면 마음도 편안해져야 돼. 우리가 긴장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마음 편안해야 돼. 자, 나는 지금 더욱더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간다. 더 깊이. 3번, 4번 됐다고 생각될 때까지 뭐 한 번 나중에 연습을 많이 하면 반복적으로 하면 한 번 해도 돼요. 자, 나는 지금 아주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간다. 더 깊이. 그래도 잘 안 들어가는 처음에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상상을 합니다. 마켓 또는 어떤 호텔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거기를 탔다. 위에서 이제 깊이 최면 속에 들어갈 때는 거꾸로 가야 되니까 위에서 타고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좀 불안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엘리베이터 타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그 숫자가 나오죠. 10층에서부터 1층까지 가면 10, 9, 8, 7 이게 깜빡거리니까 그걸 상상하는 겁니다. 자, 10 아래로 내려간다. 9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상상하는 겁니다. 10 아래로 내려간다. 9 깊은 최면 속으로. 8 더욱 아래로 깊이. 7 더욱 깊이. 6 아래로 내려감에 따라. 5 의식은 더욱 깊어지고 최면은 더욱 깊어지고. 4 깊은 최면 속으로. 3 잠재의식 속으로. 2 들어가면서 마음은 편안해지고. 1 아주 기분 좋다. 0 0이 돼야죠. 내려서는 거야. 1층에서. 이것을 처음은 3번, 4번 반복하는 거야. 깊이 안 들어가면 다시 또 20부터 0까지 셀 수도 있고 10부터 0까지 거꾸로 셀 수도 있고 20부터 세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바닥으로 내려서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자, 내가 바닥으로 딱 내려섭니다.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려면 갈아타면 되죠. 또 더 깊이 내려가는 지하 2층으로 내려간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3번 되게 반복 암시한데 또 3번만 하라 그 뜻은 아닙니다. 잘 되면 한 번 하면 되고 잘 안 되면 3번, 4번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에스컬레이터가 싫으면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잠재의식이 상당히 이제 활성화됐어. 완전히 활성화시키기를 위해서 더 깊은 최면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다시 암시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이제 깊은 최면 속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제 동안에
가봤던 제일 아름다운 곳. 그러니까 고민해서 가본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가거나 갔을 때 가장 감명 깊고 아름다웠고, 혼자 갔던 것도 좋고 뭐 애인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가족하고 갈 수도 있고. 제일 좋았던 곳 마음을 떠올립니다. 하와이, 어떤 사람 얘기하니까 하와이 여행 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하와이. 저는 이제 하와이는 안 가봤습니다. 여기 미국에 와서 이민 초기에 제일 많이 가본 것이 산타모니카 피어, 산타모니카 해변. 산타모니카 해변은 저쪽이 바다 쪽, 저쪽 지구 반을 돌면 그게 한국입니다. 그쪽에 대고 가족 이름도 부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좀 울컥하기도 하고, 마음이 울컥하고 그럴 경우에 그때 이제 최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내가 열심히 이것을 이겨내고 잘해야지. 그런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다잡는다는 것도 어쩌면 최면 속에 들어가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큰 원동력이 돼서 또 잘할 수 있습니다. 맑고 넓은 호수를 생각해도 좋고, 파도 치는 바닷가, 시원한 산정, 낚시나 보트 타기, 또는 어떤 호텔이나 지구 아늑한 공간에서 이렇게 뭐 안락한 의자에 앉아있던 기억이든지 가장 좋아하던 거, 가장 좋았던 걸 생각합니다. 상상해서 상상하면 그때가 떠올라요. 떠오르면 이제 그게 떠오르면 최면이 들어간 거예요. 얕은 최면 속으로. 어쨌든 초보도 단번에 성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여러 번 하면 됩니다. 시행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야,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네, 이렇게 해도 그러지 말고 긍정적으로 내가 좀 난 더 돼야 릴렉스가 되는구나, 3번, 4번 이렇게 하면 좋아집니다.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있죠? 유능한 사람은, 유능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안 했는데도 유능은 없어요. 많은 연습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유능한 사람이야, 저 사람. 그 사람 노력. 근데 많은 같은 일을 많이 반복해서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다 알죠. 반복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수십 번, 수백 번 하다 보니까 알죠. 요새 미국에는 잘 살고 이래서 그런지 이제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는 기술자들이 아주 적어졌어요. 옛날에는 미국에서 잠수함도 만들고 군함도 만들고 고치고 기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어려우니까 기술자들이 사라져서 지금은 배도 많이 못 만들어요. 만들어도 값이 비싸고. 한국은 그래도 아직 살만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또 손기술이 한국 사람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용접 같은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 용접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돼서 큰 배를 만든다거나 잠수함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아주 재주가 있어요. 그런 기술자들이 많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한다지만 압박할 게 아니고 한국은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미국 군함이 예를 들어 한 300척 된다는데 큰 군함만 그것이 대개 반절 정도는 고쳐야 돼요. 수리를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1년 돌아다녔으면 와서 수리하고 또 다시 나가고. 근데 수리할 그런 능력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1년에 수리해봐야 수십 척밖에 안 돼. 150척, 160척을 수리해야 되는데 1년에. 그래서 30척을 빼고 나머지 120, 30척은 한국에서 수리하고 있어요. 만약에 너무나 한국을 압박해서 한국에서 우리 수리 안 하겠다 하면 어떨 겁니까? 물론 다른 나라도 갈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도 쉽지 않죠. 어쨌든 연습,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연습을 하면 다 됩니다.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왔다. 피어 그것도 잘 떠오르구나. 떠올랐어. 그러면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온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깊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해야 돼. 공부를 하거나 병을 치료하거나 뭐 잘못된 것을 고치거나 생각을 바꾸거나 다 이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이제 의료 최면이 되는 것이고, 나쁜 버릇을 고칠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도 있고, 공부를 특별히 하는 능력을 할 수도 있고, 우리 능력을 특별히 발휘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우리 창조,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근데 되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 모형, 하나님 그대로 자기대로 만들었다. 인간이 하나님 모습을 닮았어요. 그렇게 그 능력도 다. 그런데 무조건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회가 되면 능력이 나오도록 이미 우리 몸속에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건 토티포텐트, 분화, 전능이라고 하죠. 전능이라고 그러면 좀 그러지만 자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힘없는 어떤 여자 시켜서 철근을 하나 갖다 놨어요. 철근 쉴 수도 없죠. 그런데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서 철근을 붙잡고 쉬세요. 쉴 수 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고 철근을 쉽니다. 그 다음 이런 것은 좀 쉬운데 몸이 빳빳해집니다. 빳빳해져요. 여기다 머리를 걸쳐놔. 이게 보통 때는 그냥 엉덩이가 내려가면서 늘어지죠. 빳빳해서 그냥 걸쳐 있어요. 내 몸은 빳빳하게 하기도 힘들 텐데 그 위에 사람이 올라앉아도 굽어지지 않습니다. 대단한 힘이죠. 보통 때는 그거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최면을 가르치면서도 보통 이제 합니다.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든가 감각을 박탈할 수도 있고 아프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쇠꼬챙이로 큰 침으로 푹 찔러내도 하나도 아프지 않다 그러면 안 아픈 거예요. 원하는 대로 이로운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야. 나는 아주 건강해진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 좀 나쁜 사람이나 머릿속이 좀 어지러운 사람은 나는 아주 건강해진다. 머릿속이 맑아져서 두통이 사라진다. 나의 귀는 더욱더 밝아지고 잘 들린다. 시력도 좋아지고 모두가 잘 보인다. 나의 모든 감각이 모든 오장육부가 모두 정상 상태로 된다. 정상 상태야. 저는 내가 전에 얘기했죠. 원래 내가 경북 사대를 나왔습니다. 그 70년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범대학이 서울사대, 공주사대, 경북사대 이제 3개밖에 없었는데 자관 힘들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선생을 한 10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다고는 마음가짐, 그때는 최면 같은 것도 몰랐지만
그래도 어려우니까 눈을 감고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내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그 뒤에 이제 한 10년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야, 저 공부를 좀 더 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되겠다. 대학 교수가 되야겠다 해서 석사, 박사 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두운 방에서 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눈이 나빠져서 한 30년간 내가 졸보기 안경을 썼어요. 65세 정도까지. 두껍습니다. 그거 안 쓰면, 그거 뻗으면 문제도 못해. 안 보여. 그런데 지금은 안경을 안 쓰고도 다 보고, 안경 안 쓰고도 다 하잖아요. 안경이 없습니다. 선글라스만 있지. 이제 눈을 마사지 하면서 내 눈 밝아진다. 나는 그것을 이제 한 번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수없이 한 1년 가까이 했더니 그때부터는 안경 쓰는 것이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안경 쓰면 멀리 볼 때는 괜찮은데 가까이 볼 때는 벗어야 돼. 벗었다 줬다 벗어. 그러다 나중에 내버렸습니다. 지금은 안경 안 낍니다. 제가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근력도 있고 건강하죠? 이것도 이 영향입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늘 밥맛이 좋으니까, 소화가 잘 되니까, 혈압도 정상이니까 저는 아직 약을 먹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 드니까 혈압이 약간 높아지긴 했지만 좀 약간 높아지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나이 들면서 그게 정상일 수 있습니다. 아주 높으면 힘들지만 지금 현재는 약을 안 먹고 콜레스테롤 안 먹고, 콜레스테롤도 제가 이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한 30년 전에 충북대학교 서범대학에서 제가 생물입니다. 생물과에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어떤 연구였냐면 토끼를 10마리 사가지고 비계, 쇠고기의 비계가 많은 부분 사다가 막 갈아가지고 토끼는 풀을 먹지만 풀도 좀 주고 그걸 줬어요. 많이 주면 동맥경화 걸리라고 기름기를 많이 줬어. 그 육식 잘합니다. 그렇게 10마리를 똑같이 먹이는 막 고깃덩어리를 주고 5마리는 케이지에다 가둬놓고 턱턱턱 때리고 호랑이 소리도 들리고 늑대 소리도 들리고 평소에 막 소리 나게 하고 또 가서 밥 줄 때도 밥 먹으라고 막 때리고 나머지 5마리는 케이지에다 뭐 넣었지만은 밥 먹을 때는 여자 조교들 시켜서 석기를 안고 이쁘다고 쓰다듬고 밥도 먹이고 안고 다니고 3개월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트레스를 준 토끼들은 눈이 멀었어요. 동맥경화 생겨서 눈이 멀어버리더라고요. 눈이 하얗게 멀은 토끼도 있고 그렇지 않은 토끼도 수술해서 혈관 보니까 혈관이 꽉 막혔어. 똑같이 먹었는데 그런데 사랑을 받은 토끼는 혈관 보니까 깨끗해. 병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다 뭐 또는 혈관을 막는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우리 세포가 만들어지려면 그게 필요해요. 필요한데 안 먹으면 안 되잖아.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는다고 문제 되는 게 아니고 필요 없는 건 내보내고 필요한 것만 흡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막 흡수하거든. 밥도 더 먹고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없으면 그게 조절돼요. 필요 없는 건 내보내고 필요한 것만 쓰고, 그냥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하죠. 오장육부가. 아마 내가 안경을 안 쓰는 이유도 이 공부를 내가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자, 여러분, 믿는다, 믿습니다 그러는데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도 믿습니다 많이 하죠. 믿습니다 해놓고 진짜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믿는데 자기 스스로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제일 다른 사람을 믿어도 제일 안 믿는 게 자기예요. 내 스스로를 안 믿어. 내 스스로 믿는 사람이 100% 믿어야 되는데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스스로 안 믿어요. 예를 들어 뭘 해보라 그래. 이렇게 하면 감각도 좋아지고 안경도 안 쓰게 되고 좋을 거야 라고 내가 얘기를 해도 에이 선생님 그게 가능합니까?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죠? 해보지도 않고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리고 해봅니다. 해보고 나서 한두 번 하고 나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나는 돼. 그래야지. 이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걸 해서 몸이 가벼워진다, 건강해진다. 그러면 눈 감고 하루 내 있을 수 없잖아. 그렇게 암시를 하고서 그 다음에 깨어나야죠. 그걸 각성이라고 합니다. 각성하라. 그런데 각성, 깨달아 그 말입니다. 일반 의식으로 돌아가는 게 각성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깊은 최면에 들어갈 때는 거꾸로 세라고 그랬죠. 9 깊은 최면 속으로 8 들어갑니다. 7 마음이 편안합니다. 6 깊은 최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0. 근데 깨어날 때는 거꾸로 1, 2, 3, 4, 5 이렇게 세야 돼요. 이 오름차로 세느냐 내림차로 세느냐 하는 게 별거 아닌 이상 싶어도 전혀 달라요. 내림차로 최면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오름차로 숫자 쓰면 안 들어가요. 1, 1층, 2, 3, 4, 5 그러면 안 들어가. 깨어날 때 나는 깨어나야지 5, 4, 3, 2, 1 안 깨어나요. 1, 2, 3, 4, 5 그래야 깨어나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에서 5을 셀 것이다. 5을 세면 나는 눈이 떠지고 최면에서 깨어난다. 아주 상쾌하다. 아주 건강해지고 기분이 좋다. 좋아진다. 5을 센다고 그랬으니까 유쾌하고 상쾌한 각성 상태로 돌아간다. 2 아주 기분이 좋다. 3 생각으로 아주 건강해지고 4 감각이 정상으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5 나는 완전히 깨어났다. 느낌이 좋고 기분이 상쾌하다 하면서 눈을 탁 뜨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어나는 방법도 들어가는 방법도 전부 마음으로 생각으로 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내 스스로 최면에 들어가는 방법이고 이건 매번 내가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야 귀가 아프도록 들어야 나중에는 저절로 되지. 내 얘기를 이 학기 끝나고 10번 정도 듣고 나면 저절로 그 선생님 자기 최면할 때 눈이 감긴다고 하라고 했지. 그 다음에는 눈이 감기고 잠이 오고 몸이 나른해지고 최면 속에 들어가고 그러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건 기억나죠. 그런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살을 붙여서 몇 가지 기억이 나지만 거기에 살을 붙이면 돼요. 눈이 필요하다.
그 생각은 눈이 감기려면 눈꺼풀이 무거워져야죠.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그래서 눈이 감긴다. 눈이 감기니까 졸립다. 최면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하면 되니까. 자, 자기 최면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꼭 그런 방법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냥 최면 속에 들어가지 않고 눈 멀리 뜨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로는 않고 어떤 툴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툴을 오늘 준비를 미리 못했습니다. 먼저 시간에 얘기했죠. 그걸 관념 운동이라고 합니다. 관념이라는 뜻은 생각으로 한다고 합니다. 생각으로 하는데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는 겁니다. 잠재의식과 교신하는 거야. 잠재의식과 마음과 보통 때는 교신이 안 돼요. 근데 관념운동 그 툴을 통해서 교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이 어떤 정보가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 기법 중에 잠재의식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더 중요한 것은 잠재의식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잠재의식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최면에 유도되어 깊은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을 때 가능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러나 깊은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잠재의식과 교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관념운동 응답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관념운동 응답법은 예, 아니요, 모릅니다, 대답하기 싫습니다. 예, 네 가지로 질문 그걸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툴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호를 먼저 약속을 해야 돼요. 잠재의식하고 신호를. 얘는 어떤 것이 얘다. 아니요는 뭐가 아니다. 자, 이게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가 독심술을 가르칩니다. 근데 독심술이라서 그냥 쳐다보고 그 마음을 딱 읽어내는 거 아니고 독심술을 하려면 그 사람의 몸가짐 또 어떤 제스처 이런 걸 유심히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보통 때 그 사람하고 얘기할 적에 저 사람이 진실을 말할 때는 오른손을 이렇게 했습니다. 거짓말할 때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유심히 관찰해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내가 뭘 물어봐요. 야, 이건 어때? 그랬을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에 따라서 거짓말이다 참말이다 하는 것을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듯이 그것은 이 움직임 이것은 내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이거든요. 잠재의식이 시켜서. 그래서 잠재의식과 약속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진짜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진짜 그런 것도 없을 때는 손가락으로 하면 됩니다. 자, 얘 손가락 어떻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게 움직이면 얘야. 이게 움직여도 얘고.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아니요. 또 모릅니다. 또 대답하기 싫습니다. 이걸 다 정해요. 정해놓고 그 다음 자기가 묻고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어떤 사안, 한 사안마다 그걸 그때 다 해야 한다고 그랬죠. 내가 이걸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걸 좀 내 잠재의식에 물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생각을 하고 자, yes 할 때 어떤 움직임인지 no 할 때 어떤 움직임인지 I don't know 할 때 어떤 움직임인지 대답하기 싫다 할 때 어떤 움직임인지 이걸 정해놓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물으면 no yes 대답이 나와요. 잠재의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우리 기억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해서 대답을 알려줘요. 손가락으로 알려주던가 진자로 알려주던가. 진자를 이용하는 것은 이제 진자응답법이고 손가락 응답법. 그렇게 해서 물어서 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적에 나 스스로가 아니고 뭐 내 스스로도 좋아요. 엄지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예스다, 검지는 노다 라고 내가 지정해 버릴 수 있어. 잠재의식에게.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움직입니다. 진자응답법은 추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추,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자입니다. 옛날에는 시계추가 있었잖아요. 지금 없었지만. 그래서 팔걸이나 식탁 위에 팔을 놓고 몸을 딱 고정시킨 뒤에, 진자를 고정시킨 뒤에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잠재의식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딱 가만히 추만 그냥 손가락 움직이려고 하면 돼요. 추만 가만히 잡고 있으면 그게 움직입니다. 예 하면 뭐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든가,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방향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죠.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4개. 그래서 어떤 게 이럴 때 예였다면 이게 예고, 이건 노고 말하자면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이게 예쓸 수도 있죠. 이게 노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그때 따라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묻는 것입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 돌게 되는데 이 방향이 예의 방향, 아니요 방향, 이제 딱 정한다고 했습니다. 모르겠다, 아니면 대답하기 싫다, 이렇게. 진짜는 이렇게 되죠. Yes, no, I don't know, I don't care. 그러고서 잠재의식 속에 들지 않는 상태에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잠재의식에 의해서 그 추가 움직여집니다. 움직임을 보고 아니구나, 그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뭐 그런 뜻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먼저 번에 제가 시범도 보이고 그림으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팔굽을 책상 위에 딱 대고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4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거나 왼쪽으로 돌거나 좌우로 흔들거나 상하로 흔들거나 4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전적으로 잠재의식에 맡겨야 합니다. 내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고 생각으로만 하면 됩니다. 번민하고 쉽지 않은 것, 불유쾌한 것, 두려운 것에 대해서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인데 100명 중에 잘 안 되는 사람도 좀 있어요. 3~4명 정도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97~8%는 거기가 다 잘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저항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걸 또 알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안 되는 건 없다면 실패했다라도 다시 해보거나 여러 번 하면 또 됩니다. 그럼 손가락 응답법. 아까 이건 진짜고 손가락도 똑같아요. 오른손 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왼손 손잡이는 왼손으로 하라고 했죠. 그래야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오른손잡이라는 건 잠재의식이 오른손을 먼저 움직이거든요. 왼손을 먼저 움직이고. 그래서 교신교육을 묻고자 하는 사안마다 잠재의식과 교신을 시작하기 전에 정해야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예 할 때 어떤 손가락이 움직이는지, 엄지가 움직이냐, 검지가 움직이느냐, 그 손가락, 어떤 사람은
약간 통증이 있기도 하고 덜덜 떨리기도 하고 어쨌든 움직입니다. 예의 손가락, 아니요 손가락 다 정해야 되겠죠. 모르겠다 손가락, 대답을 싫다 손가락, 이걸 지정해 놓고서 그 다음에 지정해 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 아니요 반응을. 예를 들어서 예는 엄지손가락을 움직이고 아니요는 검지손가락을 움직입니다. 지정해 놓고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결코 자신의 의지로 손가락을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되고, 변칙적인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잠재의식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답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관념운동 응답법은 더러 변칙적인 움직임, 진자가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기울어져서 흔들린다거나 뭐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뭐 신호로 정한 이유 어떤 움직임이 있다거나 위아래로 움직인다든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잠재의식이 어떤 논리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더 알아봐야 됩니다. 대개 기본적인 움직임으로 대답을 할 수 없는 경우, 모르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싫을 거 아닌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것은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않는 것은 무엇일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인지도 모른다, 그 소리입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으면 잘 움직임이 안 와요. 그래서 질문 구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분명히 물어야 돼요. 물적에. 그래서 변칙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또 잠재의식에게 물어봐야 되고, 어쨌든 진자 사용이 좋은지 손가락 사용이 좋은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내가 하니까 나는 진자가 잘 돼. 그럼 진자로 하는 거고, 나는 진자 불편하고 손가락이 잘 돼. 그러면 손가락으로 하면 되고, 그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어쨌든 20명 중 19명은 다 잘 돼요. 매우 흥미롭고 열중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정보는 정확한가? 관용운동 응답법으로 한 게 정확한가? 신뢰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답은 정확합니다. 자신이 반대 응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의지가 확고하면 안 되죠. 의지를 가지면 안 돼. 가만히 난 생각만 하면 돼. 질문 나는 가고 싶다. 그러면 답이 달라져요.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는 그냥 생각으로.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가야겠다 안 가야겠다고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잠재의식은 반드시 어떤 일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정확히 답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AI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는 말을 먼저 시간에 했습니다. 우리 뇌에 들어있는 정보를 종합해서 이끌어내는 거. 이것도 지금 그거 아니야. 잠재의식. 우리는 지금 어떻게 묻습니까? 셀폰을 켜고 거기다 챗GPT에다 묻죠. 그러면 셀폰 속에 들어있는 정보 내에서만 들을 수가 있어요. 답을 챗GPT에다 묻는다고 다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정보가 엉성하면 공짜로, 정보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들었으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공짜도 있고 챗GPT 얼마 낼 수도 있고 그렇죠? 많이 낼수록 많은 정보에서 대답하는 거니까 돈을 많이 낼수록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장사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에너지 이런 어떤 지식을 많이 저장하려면
굉장히 많이죠. 이런 컴퓨터 하나 여기에는 뭐 대개 1TB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밖에다가 2TB짜리 넣을 수도 있지만 뭐 그 외에는 안 돼. 테라바이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GPS를 몇만 개 이런 것이 막 5만 개, 6만 개 쌓아놓고 입력을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입력해서 물어보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요새는 전쟁도 판단도 그렇게 하면 정확한 판단이 되니까 전쟁도 요새는 모습이 바꿔집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번에 그 이란 하메니 그 사람을 사살할 적에 낮에 했어요. 낮에.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정보를 놓고 물어보니까 AI한테 물어보니까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그런 활동을 하니까 여기 있을 거다 라고 딱 지정해줘서 그걸 폭격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사람의 눈으로 판단을 하면 그 많은 걸 판단하려면 며칠 걸려요. 며칠 걸리면 소용없지. 얘는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판단 쓰니까 비행기 막 베개에 가서 그 주위를 다 폭탄 떨어뜨려서 그 사람 제거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AI 기술입니다. 요새는 이제 전부 다 그 정밀도나 뭐 이런 것이 전부 이렇게 AI로 갑니다.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돼요. 잠재의식은 반드시 어떤 일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정확히 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장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물어보면 대답할 수도 있고 안 대답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장래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으면 대답 못하죠.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느 걸 선택해야 좋을지 이런 것도 관념문동응답법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왜?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린 기억은 이 속에 있거든.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그럴 때는 관념문동응답법으로 대답을 정확히 하죠.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최면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레인 컨트롤. 자, 이 얘기를 이제 한 30분 동안 하고 얘기를 마치고 이거 그렇다고 해서 이 30분 이 동안에 모든 걸 다 배울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브레인 컨트롤, 최면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자기 최면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최면시킬 때 타인 최면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하는 게 더 쉽죠. 이 방법은 그래서 여기서 브레인 컨트롤이라고 했습니다. 마인드 최면이 마인드 컨트롤이고 마인드 컨트롤이 브레인 컨트롤입니다. 결국은 뇌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마음의 근원이 뇌니까. 그래서 뇌는 파장, 뇌파의 변화로 얘기를 하죠. 우리 몸 모든 건 파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파장, 뇌파. 뇌에서 나오는 파장을 뇌파라고 합니다. 일반 의식과 잠재 의식도 뇌파가 달라요. 뇌파를 측정해 보면 그 파장에 따라서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델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알파, 세타파가 중요해. 알파파는 그냥 자기 최면 정도, 세타파는 깊은 최면에 들어가는 것이고, 델타파는 아주 잠속에 빠져버린 것이고, 베타파는 일반 의식, 보통 때. 그래서 우리가 알파벳 순서로는 알파, 베타, 세타, 델타, 델타, 세타 그런데 이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달리 파장은 베타파가 가장 길고, 그 다음에 알파파, 그 다음에 세타파, 그 다음에 델타파가 가장 짧아요. 자, 알파파는 7 내지 14Hz 1초 동안에 진동하는 것을 1초 동안에
7번 진동한다 그 소리입니다. 참고로 빛은 몇 헤르츠일까요? 4헤르츠입니다. 4헤르츠. 1초 동안에 4번. 4헤르츠. 그래서 하느님은 빛이시라. 하느님 빛입니다. 빛에서 모든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주파수가 4헤르츠입니다. 우리도 빛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사람마다 발생하는 주파수가 다 다릅니다. 그 주파수를 맞추면 서로 통신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아주 친한 사람끼리 말하지 않아도 눈만 쳐다봐도 아니면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뇌파가 맞으면. 방송 듣는 거나 같습니다. 어쨌든 그 파장 알파파는 7 내지 14Hz 일반 의식과 잠재의식이 가장 조화롭게 활성화된 상태. 그것이 이제 마인드 컨트롤 단계. 약한 최면, 중정도 최면, 창조적 사고 활동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이때가 베타파는 알파파보다도 진동이 높아요. 14 이상. 그건 아주 일반 의식의 상태. 세타파는 4Hz에서 7에서 4Hz. 졸음이 상태. 최면 상태. 이 상태가 우리가 그 잠재의식과 대화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델타파는 4Hz 이하. 아주 잠들어버린 상태. 우리 러닝마인드 컨트롤에서 평상시의 마음이 베타파. 알파파를 유도해서 마인드 컨트롤이 들어가죠. 또 세타파를 유도하면 더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거나 공부하는 것은 세타파에서 하는 것이 아주 이 웨이브가 여기 있습니다. 베타파는 14에서 30Hz 어웨이크 그러니까 깨어난 상태 컨셔스 마인드 일반 의식입니다. 액션 막 활동적이죠. 사이트 사운드 소리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맛보고 이런 감각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베타. 그러니까 알파 베타니까 알파부터 가는 게 아닙니다. 베타.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작은 것이 알파 웨이브, 알파파. 7 내지 14Hz. 대개 7Hz. 슬립 들어가는 단계. 슬립 라이크. 잠 오는 것과 같은 단계. 그래서 7Hz 요 알파 웨이브는 메디테이션.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명상 단계. 물론 이것도 서브컨셔스 마인드입니다만 델타 웨이브는 4Hz에서 7Hz 사이 델타파. 이것은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간 거죠. 힌노시스. 메디테이션은 그래서 앉아서 그냥 명상 상태. 명상보다 더 깊은 상태가 힌노시스입니다. 더 깊어지면 잠들어버려요. 아주 딥스. 노 센서리, 난 센서리. 감각도 없어져. 못 느껴. 여기에 이제 서브컨셔스 마인드에서는 아주 감각도 이펙티브하고 그렇죠? 스스로 마음을 컨트롤하는 단계 알파파는 다시 3단계로 또 나눠집니다. 슬로우 알파, 미드 알파, 퀵 알파. 그래서 3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런 것이고. 읽어보세요. 마인드 컨트롤 상태에서는
미드 알파파가 그 전형입니다. 자, 불쾌한 일을 당하고도 빠른 시간 내에 정상을 되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장면에서도 감이 빠르게 작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잘 꾸고 꿈과 현실을 잘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상상을 즐기고 새로운 발상을 잘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위기를 잘 모면하는 사람도 있고, 불가능이라 여겨진 일을 보란듯이 해결하는 사람, 천재라고 그러죠. 이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타파가 발생되는 일반 의식 상태에서는 그렇게 창조성 발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신이 원활하지. 그래서 이렇게 알파파가 굉장히 잘 이게 발생되는 사람은 천재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는 뭐 정치도 천재적인 사람들이 해야 돼요. 옛날에는 싸움하고 나라 뺏고 그래야 되니까 힘센 사람이 제일이었습니다. 힘센 사람이 장군이 되고 힘센 사람이 임금이 됐어요. 칼도 힘이 약한 사람은 칼도 작은 칼을 써야 돼. 무거우니까. 몸이 장대고 힘센 사람은 칼도 커. 그래서 뭐 살짝만 쳐도 그냥 죽어 사람이. 힘센 게 제일이었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머리 좋은 사람이 제일이에요. 대통령도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장관들도 머리가 좋아야 되고, 대통령이 머리가 나쁘면 힘만 세면 조폭 같은 힘만 휘두르라고 해요. 머리가 영리한 사람은 경하게 어려움을 잘 빠져나갑니다. 마치 뭐 생각에 따라서 달리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한국은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많이 보고, 그리고 참모들도 머리 좋은 사람을 다 뽑았어요. 과학하는 사람, 뭐 기초 중소기관 사람들 다 네이버나 이런 데서 천재들, 그 천재들이 하는 네이버나 뭐 이런 기관이 다 천재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 보면 그 사람들 갖다 장관을 시켜놨어. 지금 잘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도 막 해내고. 어쨌든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뇌파란 인간의 의식 변화의 상태를 나타내는 최소한의 물리적 표현입니다. 뇌파가 중요해. 왜 우리 뇌파 검사도 많이 하고 그러죠. 어쨌든 그 마인드 컨트롤인 것이 이미지네이션, 떠오르는 건데 영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영상을 재현하고 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눈을 감고 명상 속에 들어가서 나는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 6시에는 아주 유쾌하고 상쾌하게 일어난다 라고 암시할 때 그냥 암시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이걸 그 모습을 상상해야 돼.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상상. 시계 바늘이 6시에 딱 되는 순간 눈이 딱 떠지는 걸 상상하는 겁니다. 상쾌하게 일어나면서 기지를 쓰고 기분이 좋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는 거예요. 상상. 이미지네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대로 됩니다. 틀림없이 6시에 정확히 눈이 떠지고 몸도 마음도 상쾌해집니다. 이렇게 간단한 암시로 기분 좋게. 여러분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실은 자꾸 일어나면서 기기하면서 아이고 죽겠네. 보통 그러죠? 그럼 더 죽겠어. 그러면 안 돼요. 눈 떠서 힘을 쓰면서 힘이 넘치네. 기분 좋다. 오늘 일 잘 되겠네.
생각을 그렇게 해야지. 왜 아이가 이거 죽겠네 그래요. 아이가 이거 죽겠네 뭐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모든 게 힘이 들고 뭐가 잘 될 거야. 기분 좋다. 이제 그렇게 그 모습을 내가 막 활기차게 나가서 일을 하고 모든 게 잘 되는 다른 사람들 또 나를 우러러보고 내가 일을 잘하는 그런 상상을 해야죠. 예를 들어 담배를 끊고자 한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그래서 난 건강해진다. 그렇게 암시해도 좋아. 그렇지만 암시를 하면서 떠올리는 거예요. 동시에 뭘? 금연이라는 단어를 크게 금연이라는 말이 싹 크루적대고 평소에 기침하고 가래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목이 아주 시원해지는 거. 그런 상상을 하는 겁니다. 기침과 가래가 없어서 목과 시원해진 느낌, 입맛이 살아나고 윤기가 흐르는 얼굴, 맑아진 머리, 솟아나는 활력,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기분으로 영상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게 그 이미지는 좋은 것이 어떤 큰 회사에서 어느 유튜브를 보았더니 유튜브에 한 가지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주 노인이 나이 많이 드신 분이 그 아들을 면회로 왔는데 노인이니까 막 그냥 푸대져 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중대장이나 이분이 와서 보니까는 아주 큰 기술자예요. 그분이 어떤 기계의 탱크 만드는 기술자예요. 그 사람이 쉬는 시간에 아들 보러 온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마침 그때 그 기계가 탱크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더니 그게 아니고 요걸 손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나 그런 그 모습을 보고서 어디가 고장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잠재식 속에 모든 정보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고쳐버렸다는 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같은 겁니다. 기계의 철 구조물이나 전자장치나 이런 것이 하나의 기계로 돌아가지만 그것이 나와 하나가 될 때, 그러니까 내가 그 상상하면 어떤 소리가 좀 약간 틀리거나 하면 어디가 문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진짜 기술자죠. 다 뜯어보고 고치려고 하는 건 그것도 기술자지만 진짜 기술자는 뜯어보지 않고 원인을 압니다. 소리만 듣고도. 기계장치와 자기와 하나가 된 거죠. 소리를 들으면 내가 알 수 있을 정도면 하나가 된 거예요. 일체화가 된 거예요. 일체화 상태에서는 인간이다 기계다는 구별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알게 된 겁니다. 옛날에 검객 얘기도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 몇 년 전에 한국 양궁, 지금도 양궁 잘합니다만 양궁 선수단이 이미지네이션으로 훈련합니다. 눈을 감고 마음으로 화살을 들고 당겨서 딱 쏘면 그 화살이 관역 그 동그란 거기 가서 딱 꽂히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쏘면 그렇게 돼. 이 이미지네이션 훈련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육하는 사람들은 필수 훈련처럼 좀 되어 있습니다. 영업사원 교육에서도 그런 일을 해요. 영업사원 가면 물건을 팔라니까 물건 살 사람이 얼마입니까? 막 하나 주세요. 그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물건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안 살라고 하거든.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팔려면 보통 그게 마음이 아닙니다. 고객 방문에 앞서서 고객이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고객이라도 내가 설득해서
성공적으로 성사되도록 하는 그 이미지네이션, 그런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훈련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과 행동이 자신도 모르게 변해. 거기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회사에 잘 다닐 수 있죠. 적응 못하면 인정도 못 받고, 물건도 못 파는데 어떻게 못 파는데 판매 사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마음의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되고 싶은 인물,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 그 어떤 욕구라도 참된 것이라면 마인드 컨트롤 이미네이션을 통해서 계속 상상하고 생각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참된 욕구는 현실화 과정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한 사람 운명은 지금 그 사람이 그리고 있는 이미지네이션에 의해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괴적인 생각을 한 사람은 파괴를 하는 거고, 성공적인 생각을 한 사람은 성공이 되고, 그래서 러닝 마인드 컨트롤도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그것도 똑같습니다. 부드러운 채광이나 조용한 방에 자세를 묶거나 편안하게 하고, 안경도 벗고 벨트 넥타이도 느슨하게 해서 옆에 놓고 셀로폰도 꺼놓고 조치를 하고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깊은 최면을 유도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학자들이 1832년에, 그러니까 뭐 한 200년 전쯤 되죠. 베를린 대학의 루터와 슐스 두 교수가 이 최면을 유도하는, 깊은 최면을 유도하는 6단계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다는 건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최면에 가장 빨리 들어가게 하는구나, 그 방법을 알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탁월한 유도 기술이다, 지금 그렇게 받고, 그런 기술을 우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6단계가 있는데, 아까 자기 최면 6단계도 있지만 이것도 일반 의식 수련 1단계, 우선 단계부터 설명하고 1단계 하는 방법 다음 시간에 또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2단계 다음 시간에 하고, 금방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거 있으니까. 1단계는 이 잠재의식은, 아까 잠재의식 할 때는 뭐 눈이 필요하고 뭐 그랬지만, 이것은 이제 그 말을, 팔이 무겁다 1단계, 팔이 따뜻하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호흡이 편하다, 복부가 따뜻하다, 배가 따뜻하다, 이마가 시원하다, 이 6가지 말입니다. 이 말을, 암시를 자꾸 사용해서 깊이 최면 속에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나도 깊이 최면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자, 그런데 각각 단계에 따라서 1단계만 해도 될 수 있는 게 팔이 무겁다, 얼굴이 붉어지는 공포라든지 말더듬이라든지 냉정한 판단력, 불면증, 이런 것은 1단계만 가지고도, 팔이 무겁다 해서 팔이 무거운 것이 느껴지면 이런 것도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어진 공포나 말더듬이나 이런 것을 없애려면 1단계를 하고서 암시를 하면 된다 하겠습니다. 팔이 무겁다, 팔이 무겁다 하는 방법이, 요령은 다음 시간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6단계, 그 최면에 깊이 들어가는 6단계가 있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팔이 따뜻하다, My arms are very warm. 우리말로 그냥 팔이 따뜻하다. 미국 사람한테 하려면 My arms are very warm. 뭐 똑같습니다. 그 나라 말로만, 이게 말로 오기 때문에 말이 유창해야 돼요. 저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경상도 토박이하고 얘기하려면 말이 안 통해요.
중간중간 끊겨. 이게 최면도 치료도 잘 안 돼요. 말이 잘 통해야 잘 됩니다.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치료는 할 수 있지만 정통 한국 사람에게만 치료할 수가 있고 2세들하고도 안 돼요. 2세들도 말 떠듬떠듬 하는데 내가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 안 돼. 언어에. 그래서 영어에 능통하면 미국 최면사한테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한국어에 능통하면 한국 사람한테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팔이 따뜻하다 2단계는 팔이 따뜻하다는 단계가 완성이 되면 노이로제 손발 트는 것 미용 자반현상 어떤 점 없애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신감 상실 석영은 뭐냐면 글씨 쓸 때 손 덜덜덜 떠는 거 떨려서 글씨 못 쓰는 사람 있죠? 이게 석영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My heart palpitate very quiet. 화날 때 끈기와 인내력을 향상시킬 때 이 암시를 사용합니다. 왜? 화나면 막 심장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혈압이 높아지죠? 이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니까 혈압도 낮아지고 호흡도 작아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단계는 호흡이 편하다. 금주, 금연, 그러니까 술도 여기 이걸로 끊을 수가 있고 담배도 끊을 수가 있고 스트레스도 없앨 수 있어요. 술, 담배는 쉽게 끊을 수 있습니다. 마약도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10년 전에 내가 미국 와서 그래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 일이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돈을 받습니다. 마약만은 돈을 받지 않고 끊어질 때까지 치료해 줍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때 10년 이전에 15년 전에는 내가 이제 광고도 했어요. 신문에도 광고하고 무료 치료한다고. 그래서 뭐 실제로 와서 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놀러 왔어요. 나하고 아주 잘하는 건 아닌데 아는 사람이야. 놀러 와서 얘기 끝에 그 사람이 묻더라고요. 학장님, 요새 뭐 치료 잘 드십니까? 네? 뭐 그런 데로 많이 옵니다. 내가 뭐 여기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도 뭔가 사회에 공헌을 해야죠.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그래요. 좋은 일 하시는데 만약에 너무나 많이 사람이 몰리고 너무 유명해지면 선생님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요새 마약 한국에도 지금 마약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마약이 문제인데 마약을 파는 조직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자꾸 치료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그 사람들을 보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광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알고 찾아오면 우리 치료는 해줍니다. 또 그게 치료해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치료받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전 얘기인데 내가 지금은 윌체길에 있지만 그전에 하버드길에 있을 때입니다. 10년 훨씬 넘었네. 그때 다운타운에서 30대 중반쯤 되는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미모에. 어찌 오셨냐니까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마약을 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야. 막 담배 피우는 모양이야. 마약.
그러니까 남편이 싫어하죠. 남편이 이제 이혼하자고 하는가 봐. 그래서 그런다고 치료할 수 있냐고. 그 내용은 얘기 않고 치료할 수 있나길래 치료 줄 수 있습니다. 사모님 제가 치료 줄 때까지 해드리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오십시오. 남편은 승낙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죠. 이것은 치료 줍니다. 아무리 오래됐지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승낙하시면 내가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 하는 얘기가 그에 대한 대답을 않고 2주일 후에 샌프란시스코로 거기에 그 수용소가 있어요. 마약. 거기로 보내기로 돼 있다는 거야. 2주일 후에 그리고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안 보내면 될 거 아니야. 2주 동안 놨으면 안 보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하, 이 부분은 이미 끝장이 났구나. 그냥 수용소로 보내려고 하는 거야. 결국은 남편이 반대하니까 못했습니다. 지금도 내가 후회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치료를 해줬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하고 있는데 아마 수용소로 갔을 거예요. 절대 수용소에서는 못 고칩니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러면 정신병이 됐거나 뭐 어떻게 되면 이 순간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젊은 사람이 뜻도 펴보지 못하고 그렇게 쓰러져 간다는 건 그렇게 됐을 거라는 걸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해줄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남편 당신 말고 내가 해도 그럴 수도 또 없잖아요. 보호자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혹시 뭐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고하고 막 그럴 형편은 좀 안 됩니다. 여기에 잘못하면 요새 필리핀이나 그런 데 가서 막 죽는 사람 많잖아요. 젊은이들 그래서 많습니다. 여기 뭐 저런 사막에 뭐 어디 갖다 묻어버리면 못 찾습니다. 행방불명으로. 좋은 일을 많이 써야지. 좋은 일을 하다고 그렇게 당하면 되겠습니까? 안 당하면서 해야지. 어쨌든 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주 금연은 돈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받냐면 한 번 최면 치료하는데 1시간 반, 2시간 이런데 한 300불 받습니다. 운이 좋으면 한 번에 끊어집니다. 두세 번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끊어집니다. 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계속 에브리데이 소주 3병씩 마신 사람도 한 번에 끊었습니다. 자, 복부가 5단계는 복부, 배죠? 배가 따뜻하다. 복부가 따뜻하다. 실제는 이 복부에 태양신경총이 있어요.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신경총이 여기에 있습니다. 배꼽 있는데. 그래서 태양신경총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태양신경총이 복잡하니까 그냥 배가 따뜻하다. 각종 소화기병, 냉감증, 또 정력저하, 조루, 발기불능 이런 건 뱃속에 있으니까 복부가 따뜻하다로 다 고쳐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마가 시원하다. 다른 건 다 따뜻하다. 근데 이마만은 시원하다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뇌가 들어있으니까 열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시원하게 해야 돼요. 항상. 두한 머리는 차갑고 몸은 따뜻하게. 긴장 해소, 불안 해방, 냉정한 판단 이런 것들 6단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의식 수준에 이제 들어가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요. 그래도 그 단계별로 이런 것들이 다 치료가 된다. 그 유도 요령은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제1단계. 팔이 무겁다.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6단계는 그 루터와 슈스 교수가 만든 거다. 이 6단계 먼저 6단계 좀 외워야 돼. 외워야 다음 단계 할 수 있어요. 팔이 무겁다. 그다음 팔이 따뜻하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 그다음 뭐죠? 호흡이 편하다. 복부가 따뜻하다. 이마가 시원하다. 순서대로 다시 팔이 따뜻하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 그 다음에 호흡이 편하다. 복부가 따뜻하다. 뭐가 하나 빠졌네. 팔이 무겁다. 팔이 무겁다 그랬죠?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호흡이 편하다. 복부가 따뜻하다. 그 다음 여섯째, 이마가 시원하다. 이것을 그 순서를 좀